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제국주의입니다. 제국주의는 참 할 말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그렇지만 우리는 15분 안에 딱 깔끔하게 끝내고자 합니다. 일단 제국주의가 무엇이냐? 제국주의를 딱 이거다라고 딱 정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제 자본주의가 좀 발달했던 산업혁명을 빨리 시작해서 자본주의가 발달했던 그 이제 유럽 열강들이 자신들의 새로운 축적된 이 자본을 투자하기 위한 곳을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 식민지들을 막 경영하거든요. 근데 자기들끼리 엄청나게 확대 경쟁을 하잖아요. 식민지를 막 서로 차지하려고. 그런 걸 좀 제국주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값싼 원료의 공급지, 그리고 상품 판매 시장, 그리고 자본 투자할 곳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 식민지를 필요로 했고, 그래서 열강의 식민지 확대 경쟁, 이런 체제를 제국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국주의 하면 제가 꼭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시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제국주의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정글북 다 알잖아요. 그 정글북으로 이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키플링이라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소설가고 시인이기도 했는데요. 뭐 다른 건 제가 수업 때 다 얘기를 했으니까 이 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인의 짐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백인의 짐을 져라. 그대가 키운 체정애를 보내라. 그대 아들들을 역경의 길로 보내라. 그대가 잡은 원주민들의 욕구를 달래주기 위해 허둥대고 거친 자들, 그대가 막 잡은 음울한 족속들, 절반은 악마 같고 절반은 어린이 같은 자들에게 아주 힘겹게 시중들기 위해 라는 시입니다. 제가 여기서 좀 보고 싶은 건 요거죠. 허둥대고 거친 자들, 그대가 막 잡은 음울한 족속들, 절반은 악마 같고 절반은 어린이 같은 자들. 요거는 바로 원주민들을 뜻하는 거죠. 자신들이 식민 지배하고 있는 이 원주민들을 아주 미개하고 야만적인 존재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들에게 자신들이 아주 힘겹게 시중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주 가혹하게 식민 지배를 했는데요. 그런 걸 이제 자신들이 이런 미개하고 야만적인 애들을 아주 힘겹게 이제 문명화시키고 개화시키고 뭐 계몽시킨다는 이런 이유로 자신들이 뭐 시중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바로 백인의 짐이다라고 하는 건, 짐은 이제 의무라고 하는 뜻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져야 될 이제 의무이고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생각을 담은 것을 이제 사회 진화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아주 침략을 정당화하는 아주 뻔뻔한 이론인데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알잖아요. 그 진화론을 사회에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허버트 스펜서라고 하는 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더 발달된 사회가 덜 발달된 사회를 지배하는 적자 생존의 원칙이 그대로 이제 사회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육강식을 강조하는 걸 그대로 이제 사회에도 적용을 해서 우리 아주 우월하고 아주 문명화된 우리가 약한 아주 미개하고 야만적인 너희를 우리는 지배하는 게 아주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자연의 이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전 이게 이제 제국주의의 성격을 습성을 아주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를 제가 꼭 얘기를 하고 이제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자, 우리가 한 가지 또 봐야 될 거는, 그 당시에도 이 제국주의에 관해서 유럽 내에서도 이걸 풍자하는 사람들이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그 풍자들을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진화론을 풍자한 거죠. 그리고 이게 교과서에 가장 많이 실리는 그림인데, 요 원주민들을 아주 쥐어짜고, 그래서 노동을 착취하고 금화로 막 만들고, 그리고 요거 같이 동조했던 기독교 세력,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다음, 가장 악랄하고 잔혹했던 것이 바로 벨기에가 콩고를 지배했던, 식민 지배했던 그 모습인데, 레오폴드 표현한 거죠. 마찬가지로 식이 나는 것처럼 아주 잔혹했다, 이런 걸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경제적인 착취만 있던 것이 아니죠. 이런 성적인 착취, 이런 것도 분명히 존재했고요. 우리는 이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신사의 나라 영국의 본 모습은 사실 이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주 젠틀하고 이런 이미지지만 영국은 사실 깡패의 나라죠.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다라고 엄청난 자부심을 보였는데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다라는 게 되겠죠. 그리고 미국도 이제 후발 주자죠. 후발 이제 식민 지배를 했던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해초리로 이렇게 유색인종들을 아주 가혹하게 이제 가르치려고 하죠. 이거는 뭔가 문명화를 시키겠다는 걸로 식민 지배를 좀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전체가 다 이런 모습이죠. 아주 열강들. 그리고 우리 근처에도 있었죠. 뭐 우리도 당연히 당했었고요. 이 중국이라고 하는 이 파이는 매우 크잖아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여기 일본. 일본을 우리 빼놓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제국주의는 사실 우리가 훨씬 와닿는 이유는 우리가 이 제국주의 식민지배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공감을 할 수 있겠죠. 다른 서양사 같은 경우는 와닿지 않지만 이 제국주의만큼은 우리랑 아주 뿌리 깊게 좀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도 분명히 이 제국주의 식민 지배를 했던 그 열강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엄청난 피해를 겪은 나라이기도 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일본에게 나타난 문제들이 많잖아요. 외교적인 문제들. 독도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우리 식민지배 당했을 때 문제점들을 좀 보자면 아직까지도 뭐 강제징용이나 그리고 뭐 위안부 문제 이런 것들 해결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더 잘 이해하려면 이 제국주의의 습성을 제대로 아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봤고요.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열강의 아프리카 분할 부분을 좀 보면 대표적인 나라들은 이렇게 있겠죠. 영국, 프랑스는 뭐 식민지배에서 빠지지 않죠. 영국은 종단 정책이라고 종은 이렇게 세로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카이로, 북아프리카 맨이에요. 카이로부터 쭉 최남단은 이제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을 연결하는 이렇게 세로로 있는 정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로로 이렇게 그냥 뭐 요거 이렇게 점령했다는 게 아니고 이대로 쭉 다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점령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조금 달랐어요. 횡단은 이렇게 가로거든요. 그래서 저기 북아프리카 알제리부터 시작해서 티니지, 사하라 사막, 그리고 겁나 큰 섬 있죠. 요 마다가스카르, 요걸 연결하는 횡단 정책을 했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국이 종단 이렇게 내려왔고요. 프랑스가 이렇게 횡단으로 가요. 요 둘이 만나는 접점이 있겠죠. 그래서 요 지점에서 당연히 충돌을 하게 돼요. 요 지점이 어디였느냐? 파쇼다였죠. 그래서 파쇼다에서 영국의 종단이랑 프랑스의 횡단정책이 충돌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영국과 프랑스는 하도 많이 부딪혀가지고 이때는 서로 양보를 해요. 우리 전쟁하지 말자. 너무 소모전이다. 해서 그냥 둘 다 서로 양보하게 되면서 전쟁까지는 안 갑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충돌했는데 전쟁 갈 뻔했으나 우리 그냥 이만 해서 그냥 물러났던 것이 이제 파쇼다 사건이었고 그 말고 따로 이제 프랑스가 또 독일이랑 한번 대립이 나타나요. 두 번이나 나타나는 게 바로 모로코 사건이라고. 사실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독일은 해외 식민지를 많이 두지 않았어요. 유럽 정복의 꿈을 가지고. 근데 그 중에 모로코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프랑스랑 좀 대립이 있었습니다. 1905년, 1911년에 좀 대립이 있었다 정도. 그걸 모로코 사건이라고 합니다. 우린 요걸 생각하면 돼요. 종단 정책 쭉, 다음 횡단 정책 쭉, 그리고 요 부딪힌 곳이 파쇼다. 그리고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또 요건데요. 다른 이제 다른 대륙과 달리 아프리카의 국경선은 굉장히 이렇게 짝짝 자로 잰 듯한 이런 반듯한 형태가 나타나요, 국경이. 그 이유는 뭐 잘 알잖아요. 지들끼리 자대고 껐다는 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아프리카 내에서는 같은 다른 민족인데 그리고 뭐 다른 부족인데 이런 것들이 같은 국가로 잘려버렸어요. 묶여버리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내전도 많고 여러 갈등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내포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제 제국주의의 영향이 있기도 하다라는 걸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한번 볼게요. 서아시아는 이란을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이란 쪽에서는 러시아랑 영국이 굉장히 대립을 했고요. 이 둘은 나중에 우리 한국사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괜히
굉장히 많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한반도를 놓고도 이제 러시아가 남하하는 정책에 관해서 영국이 막 견제한다고 우리의 뭐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기도 했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는 원래 프랑스가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다 영국 생각을 하지만 원래 프랑스가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플라시 전투라는 걸 통해서 이제 영국이 이제 프랑스를 몰아내고 식민지로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여전히 땅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동남아시아 쪽에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프랑스령이 있었고요. 일단 그거에 이제 맨 편이 되겠죠? 영국이 이제 말레이 연방이라고 말레이부터 시작해서 요 인도에서 쭉 이렇게 넘어오는 요 지역에 전체적으로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 네덜란드는 자기 본토보다 더 큰 이제 인도네시아 이쪽 지역을 네덜란드 영으로 갖고 있었고, 필리핀 같은 경우가 이제 원래는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전투에서 뺏어요. 그래서 미국의 지배를 받게 됐고, 여전히 이제 영어권 국가로 볼 수 있겠죠, 필리핀도. 그 외에 이제 미국이 섬들을 막 하나하나 먹기 시작해요. 뭐 하와이, 괌 이런 것들 막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미국 땅으로 남아있죠.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야 될 점은 그러니까 태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열강의 식민지가 됐다는 점. 이거에 왜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느냐,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지도를 먼저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여기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쭉 있고요. 여기가 영국령입니다. 요 사이가 이제 타이예요. 얘가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요거죠. 영국과 프랑스의 완충지대였다는 거, 충격을 완화한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맞대고 있으면 계속 부딪힙니다. 그래서 지들도 그건 너무 피곤하니까 요 완충지대를 뒀어요. 그게 타이라고 볼 수 있겠고, 하지만 이게 유지하는 거는 당시 이제 타이 내부에서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다는 거죠. 라마 5세가 굉장히 쫄랑롱권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아주 외교적인 노력과 개혁을 아주 잘 했어요. 서양 문물을 막 수용하면서 그런 부분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나중에 한국사 배워보겠지만 요게 우리가 좀 배울 만한 점이었던 것 같아요. 교훈점인데, 우리도 원래 이제 하도 이제 열강들이 막 침략을 많이 해왔을 때 중립을 하려고 했거든요. 중립국. 이 되고자 했으나 우린 못해요. 못됐습니다. 그래서 우린 결국 식민지배를 겪었잖아요. 그런데 왜 얘들은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런 걸 좀 보고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태국 왜 하면서 우리 막 사디카 막 되게 막 무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배울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좀 생각해 볼 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 우리 아까 봤지만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일본 등등 아주 많은 열강들이 경쟁적으로 막 침탈했다. 땅이 워낙 넓으니까 땅 따먹겠죠. 그리고 이 지도 볼 때마다 참 저는 열받는데, 요게 일본과 한국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이때는 한국도 아니죠. 조선입니다. 일본령 조선인데 아주 같은 색깔로 칠해져 있는 게 아주 기분 나쁜 거죠. 우리가 식민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걸 이제 표현하는 거고요. 이때는 뭐 타이완, 대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요 만주 지역도 일본이 차지하고 있었죠. 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